자, 이번에는 그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셀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왜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셀 그냥 클릭하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셀을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니까요, 뭐 회사의 이름이 언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각각 월들이 나타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 셀을 선택하는 방법, 그냥 드래그하면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성 정밀의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려면요, 처음 선택을 시작하려는 셀 A2겠죠. 자,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까지 선택하시면은 쉽게 범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속된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드래그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하나의 행을 다 선택할 때, 또는 하나의 열을 선택할 때는요, 그냥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클릭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어떻게? 자, 신성 정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다. 자, 여기 2번째 행, 두 번째 행 있죠? 클릭하세요. 행머리글을 그냥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좀 틀린 게 있다면요, 아까 드래그 했을 때는 A2부터 N2까지 여기까지의 범위만 선택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행이 다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N열 다음에 다른 열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요, 제가 지금 모든 회사에 1월달 데이터를, 비행이죠,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4월달 데이터를 또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전에 선택된 데이터들은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떨어져 있는 여러 곳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키보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자, 21, 즉 4월 데이터죠. 자, 드래그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왼쪽에 보시니까 요 B열의 머리글에 그 색깔을 보면 아시겠죠? 지금 선택이 두 개가 다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8월 데이터를 한번 선택하여 봅니다. 보시다시피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컨트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요. 컨트롤은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이용해서요, 이런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자, 신성정밀의 합계를 선택했고요. 자, 인텍전자의 컨트롤 합계를 선택했어요. 하나 더요, 미래산업의 합계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을 선택할 때도 컨트롤을 이용합니다.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누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쉬프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컨트롤은 떨어져 있는, 이걸 우리가 비연속이라고 합니다.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연속된 데이터, 연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되었다 라고 얘기하겠죠. 연속된 데이터를 선택할 때는 쉬프트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신성정밀을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신성정밀이라는 것을 클릭하고요, A2죠.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 N2, 즉 25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곳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A2부터 N2까지 모든 데이터, 중간의 데이터를 다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할 때 쉬프트를 이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할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선택할 곳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을 다시 한번 응용하겠습니다. 신성정밀의 1월달 데이터인 15라는 곳을, B2죠. B2 셀을 선택하고요. 제가 N6, 248이 입력된 곳을 드래그하지 않고, 자, 첫 번째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됩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 습관상으로요, 쉬프트를 잘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드래그하는 방식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정할 범위, 자, 이 정도라면요, 그냥 드래그합니다. 더 빨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좁은 범위일 때는 여러분들이 드래그하는 게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트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요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땐 드래그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금 배운 것처럼 첫 번째 선택할 열을 클릭하고 움직이신 다음에 마지막 열 가서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할 열의 또는 행의 데이터의 범위가 많을 때에는 지금 배운 것처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인 다음에 이동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요, 행 머리끈이나 열 머리끈들도 같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자, 열 머리끈, D열 머리끈 한번 선택해보니까요, 클릭. 자, 요 3월 데이터가 쫙 선택이 됐죠? 자, 열 머리끈들도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아까 배운 것처럼 Shift 누르고 제가 N 열 머리끈 선택하니까, 예, 나머지도 다 선택이 됐죠? 예,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자, C열 머리끈 선택해보고요. 컨트롤 누르고, 우리 짝수달만 6, 8월, 10월, 12월 이렇게 짝수달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뭐 복사한다든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뭐 지운다든지, 또 이 부분만 서식을 바꾼다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셀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방법,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자, 또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선택하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자, 행과 열이 머리끈이 마주치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이 모서리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뭐 전부 다 선택하는 경우는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행과 열머리 거를 선택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우리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다 알았는데 우리가 굳이 키보드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글쎄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 마우스를 입력하나요? 아니죠. 키보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즉,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키보드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이동하는 시간, 이 시간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시간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가, 나, 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셀로 이동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시나요? 아니죠? 보통 엔터를 누르고 말잖아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셀을 이동할 때 벌써 키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보드를 이용해서 셀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걸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보신 겁니다. 데이터를요, A, B, C 입력을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 입력을 완료할 때 이 상태에서 빠져나갈 때 어떡합니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도 데이터 남아요. 심지어는요, 자, ESC키를 눌렀어요. 전에 데이터 남아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은 어지간하면 그냥 남아있습니다. 근데 굳이 엔터를 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할 때 보통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이라는 뜻으로 엔터를 하시잖아요. 엔터를 누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도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아래로 갔죠? 근데 제가 엔터를 치면은 위로 가게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셀 포인터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죠? 예,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요. 귀찮으시면은 자, 키보드 방향키로 내가 원하는 셀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가나다가 입력된 셀로 가신 다음에 자, 셀을 수정하기 위해서 F2를 누릅니다. 예, F2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서가 표시됩니다. 자, 수정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엔터를 누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가나다라를 입력하고요.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탭. 자, 탭 어딘지 아시죠? 탭을 누르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는 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월, 2월, 3월, 4월이 입력된, 우리 날짜가 입력된, 달이 입력된 부분이 있고요. 신성정밀, 유호산업, 인텍전자와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요, 그럼 숫자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회사별이겠죠. 회사별로 입력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월별로 입력하는 게 편할까요? 모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편할지는 몰라요. 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이 결정된 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입력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쪽으로 입력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터를 치게 되면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럴 때는 탭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하시고 탭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반대로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Shift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요, 저 다시 이제 표 데이터 안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가나다라 셀 선택했고요. 자, 우리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키 눌러요? 예, 딜리트 눌러서 지운 다음에 제가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제가 A1 셀로 한번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아래로, 왼쪽으로, 위로. 자, 근데 A1 셀로 내가 이동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셀로 이동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자, 무조건 내가 A1 셀로 이동할 때는요, 컨트롤과 홈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과 홈키입니다. 컨트롤과 홈키를 누르니까 A1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할 때 A1부터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동할 때, A1으로 이동할 때 컨트롤과 홈키를 이용합니다. 자, 근데 반대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서를 보시면은 지금 표에 맨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N10 호경산업의 합계 274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는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부분, 지금 A1은 첫 부분이었잖아요. 자, 마지막 부분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과 홈, A1으로 갔죠? 반대입니다. 이번엔요, 컨트롤과 AND를 누릅니다. AND. 자, 컨트롤 누르고 홈 밑에 있어요. AND가 보통. AND를 누르니까 데이터가 입력된 곳으로 가요. 자, 지금 제가 P10으로 갔는데 이전의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셀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로 이동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컨트롤 눌러도 이게 마지막 셀이라든지 첫 번째 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제가요. 자, 컨트롤 누르고 이동하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자, 6월달 미래산업의 6월달 데이터인데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니까 바로 그 행의 맨 첫 번째 셀로, 행의 첫 번째 셀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컨트롤 누르고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자,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 A1 셀로 돌아가죠. 자, A1 셀이 아니라 아까 이 미래산업 여기에 있었죠. 자, 이 행의 이 열의 가장 첫 번째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셀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hift를 누르고 한 방향키 눌러볼게요. 자, 컨트롤 누르면요, 자, 그 전에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근데 컨트롤 누르고 하니까 가장 첫 번째 또는 가장 마지막 이런 식으로 맨 끝에 있는 셀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번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Shift를 누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선택되는 거 보이세요? 예, 셀이 선택이 됩니다. 아래로 가볼까요?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컨트롤은 이동과 관련이 있고 요 Shift는 범위를 선택할 때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취소할 때 어떡합니까?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있는 곳을 이동하거나 그 범위를 선택하는 걸 배웠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컨트롤과 관련된 단축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복사하고 붙여넣을 때 쓰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에 대한 단축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A는요, 자, 눌러볼게요. 컨트롤 A. 자, 입력된 데이터를 다 선택할 때, 모두 선택할 때 컨트롤 A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아까 봤었죠? 이 모서리. 모서리가 트는 게 뭡니까? 모서리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다 선택하게 됩니다. 셀이 비어 있든지 말았든지가 상관없이 다 선택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A는, 자, 제가 범위가 없는,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컨트롤 A 누르니까 모서리 누른 거와 동일하죠. 하지만 데이터가 있는 곳에 커서를 가져가시고 이 마우스 포인트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들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A를 잘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우리 복사하거나 또는 뭐 잘라낼 때 또는 이 범위만 서식을 지정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취소하고요. 자, 범위 취소할 땐 간단합니다. 그냥 선택된 곳과 다른 곳 또는 선택된 곳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 범위 설정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ESC로는 여러분들 해제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 바는요, 그냥 빈칸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빈 셀에서 스페이스 바 누르니까 자동으로 빈칸이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요, 요 셀 안에서 아무 셀이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뭐, 세민정밀의 6월달 데이터네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봅니다. 자, 어때요? 어디가 선택됐습니까? 자, 제가 요 19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요 하얀색 있는 부분에 커서를 가져갔었고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었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니까 6월, 즉 지열이 모두 선택이 됐습니다. 하나의 열을 다 선택할 때, 지금 내가 포인터가 위치한 곳에 모든 열 전체를 선택할 때 컨트롤과 스페이스 바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전공업에 7월달 데이터가 입력된 H7셀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갔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까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바 누를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그 열 전체가 선택이 됐죠. 자, 이번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번엔 행 전체가 선택이 됐습니다. 컨트롤과 쉬프트가 틀린 게 뭐였죠? 자, 컨트롤 누르고 하시니까 열 전체, 쉬프트를 누르고 하니까 행 전체. 자, 이런 식으로 행과 열 전체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왜요?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뭐 딜리트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빠르게 작업할 때는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나는 더 편리하다라고 할 때는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선택하거나 우리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엔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탭을 누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컨트롤 이용해서 컨트롤 홈을 누르면 A1셀로 이동한다는 것. 컨트롤 엔드를 누르시면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로 이동한다는 것. 그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그 방향키라고 그랬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컨트롤을 눌러서 내가 현재 커서가 위치한 셀의 가장 앞쪽 또는 오른쪽, 가장 위쪽, 가장 아래쪽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과, 자, 쉬프트를 누르면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것처럼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컨트롤과 A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된 모든 부분을 선택해 준다라는 것. 그리고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열이나 쉬프트와 스페이스바, 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러 가지 키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셀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